기획조정관 최용욱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희입니다. 시설사업국장 박상옥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 좀 드리고 저희 기사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이상래 총장이 2023년도 행복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하고요.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래 총장이 금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장 이상래입니다. 2023년 행복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착공되어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달성한 행정중심 대신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관리비 추진 등에 따라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또한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최초의 설립 목적을 뛰어넘는 국가적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건설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의 수도 건설 사례를 적극 참조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위상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행복청의 3대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국가 기능을 강화한 실질적 행정수도, 둘째,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적극 성장 국정,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입니다. 각 과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의 국가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을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국제경로를 실시할 계획인 국제설계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절차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 철수 절차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주거, 업무 수요에 대응하여 6-1 생활권 누리도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내부 교통 개선 방안 마련 및 광역도로 건설, 대중교통 노선 확충도 추진합니다. 연내 행복도시 조치원 및 고성 청주 2구간 2개 광역도로 사업이 개통되며 2025년 개통 예정인 광역 BRT 공주노선 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격 성장 거점을 구성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 및 앵커 연구 구간 등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세종테크밸리 전략팀지를 분양하고 세종테크밸리 2단계 조성 방안과 리서치파크 개발 방안도 준비하겠습니다. 4-2 생활권 지편동 공동 캠퍼스는 2024년 1차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 중 임대형 캠퍼스를 1단계 준공하고 분양형 캠퍼스에 대한 2차 입주대학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단지 내 어린이 박물관을 연내 개관하고 나선동 중심상업지역과 중앙공원 국립박물관 단지 등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인 도시 상징 광장의 2단계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4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 수소버스와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제로 에너지 타운, 치유 노후를 접목한 케어팜 타운, 청년 주택과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특허 주거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미래형 주거 운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UAM 도입, 미래형 가로 환경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과제는 스마트 실증 공원과 지원 시설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력을 힘쓰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건설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수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거나 현재 계획 중인 국가들과의 협력 지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대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행정수란 명칭에 부응하는 국가 상징도시, 완성도 높은 도시, 미래 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복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계획 브리핑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책상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지은 기자님. 세종에서는 문지은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세종이사장과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 언제 완공돼서 언제 업무를 시작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S-1 생활권 복합단지 마스터 플랜을 국제 공모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세부 설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공모를 시작하고 언제 당선작을 선정하고 또 언제 준공할지 좀 타임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은요, 27년에 분양하는 6-1 생활권 주택 공급 계획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신규 분양이 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으로 분양될 아파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국회이사장하고 제2집무실 관련되는 제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과 그러니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저희가 통합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가 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해줄 것으로 보고 만일 올해 안에 국제 공모를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당선자를 결정하고 실시를 착수하면 2025년 2월에 착공해서 2027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기준에서 상반기에 완공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돼가지고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어떤 위원회가 어느 정도로 세정에 내려올 것인지 또 위원회가 몇 개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구속시설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직 미정인 상태죠. 그러나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나머지 주택 공급은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올해 23년도 행복도시계획 주택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 원자재 가격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경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공급 계획을 2,500세대 정도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이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 생활권 한 690세대 정도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한 900세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임대주택 한 93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임대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LH나 이제 기관들하고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1월 말경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고요. 올해 이제 준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단지에 한 3,400세대 정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네, 윤석열 기자님. 네, 뉴스피의 홍근진입니다. 올해 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저는 자족 기능 확충 중에서 교육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 박물관 단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올해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획하신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에 관해서는 꼭 세종시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물론 문화재청의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행복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혹시 협조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문화시설 중에서 오늘 발표된 거 제가 그동안 못 들은 게 복합 문화시설 유치 중에서 소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술관하고 공연장에 관한 것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민속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 이 부분은 지금 저기 문체부에서 기재부하고 이제 규모 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이전 계획이나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는 문체부나 요 관련 동향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가면서요. 확정이 되면 유치에 입지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민간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 용지를 공공에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미술관이나 공연장 설립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 자본에 대한 유치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그 어딘동에 있는 문화시설 용지 그쪽에 이제 필요하면 민간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문화 소비 트렌드가 이제 그냥 문화시설의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 거기서 체험과 유의를 즐길 수 있고 또 관람과 관련되는 연구, 근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제 복합적인 테마파크를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위치나 규모는 아직 결정은 아니신가요? 네, 문화시설에 적합한 기능을 먼저 검토한 후에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유시스. 이게 대전 KBS 윤열 기자인데요. 이제 세종사랑 권리 지원과 관련해서 입다시 일상활동 누리동 북측은 주거단지이고 남측은 업무와 주거단지 복합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6-1 생활권을 이런 기도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6-1 생활권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개발하시는 건지 그 부분하고 주택 분양이 2027년 하반기 입주가 29년도 됐는데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러니까 27년도에 의사당이 완공이 되고 집무실도 그쯤에 될 텐데 정작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분들은 29년에 입주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전체적으로 그 입다리 생활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 시기가 너무 좀 안 맞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생활권 같은 경우는 6-1 생활권이 크게는 이제 북측하고 그 월산산업단지가 있어서 남측으로 크게 대결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주거 지원 기능을 위해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6-1측에 그 북측은 주거 용도로 지원 기능을 넣겠다는 거고요.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1의 이제 남측 같은 경우는 그 입법 기능과 행정 지원 기능을 위해서 업무 외에 다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출판 인쇄라든지 다른 쪽의 이제 업무 지원 기능들을 포함하는 단지로 계획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1 생활권 전체를 놓고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6-1 생활권 전체를 두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의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7년, 8년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27년 정도에는 건축물 착공까지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7년 상반기에 27년 상반기부터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이전은 28년 이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크게 이제
그 미스매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우리 앞으로 예. 네, 출정투수 변상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 1-3 항목에 보면 원론 미디어 기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원론 부분 A에 출판 미디어 제작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여기 언론 재단이 언론 지부가 언론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그 효율화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이제 조성하는 미디어 단지에 대해서는 그 국회 세종을사당이라든지 이제 집무실 개원 시기에 맞춰가지고 언론 방송사들의 추가적인 입주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던 언론 단지들이 사실은 이제 방송과 언론 사무실 용으로 계획을 행정부하고 참여하는 게 관련되는 행정 입법 기능의 지원을 위한 출판 인쇄 또 지금 언론 환경들이 많이 제작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직접화할 수 있는 기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언론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언론 단지도 사실은 새롭게 미디어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조성이 되는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6월경에는 그 미디어 단지의 이제 구체적인 기능과 규모, 그다음에 들어가는 앵커 시설, 그리고 입법 지원 기능과 연계, 산업화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용역 발표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언론 단지하고의 연계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로 통합을 해서 기존의 거를 좀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미디어 단지를 계획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 있는 1-5 생활권에 있는 언론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것 지구단위 계획권하는 세종시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도 조금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미디어 단지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1-1생활 그 남측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입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뭐 6-1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 그 입주 수요 의향이 있는 이제 지역들이 6생활권 남측 또는 또 S생활권 또는 2-4생활권 이렇게 입주 수요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용역 과정에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지금 질의 주신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 27년도 입주하는 주거단지하고 관련해서는 6-1에 들어오는 입주 외에도 27년부터 해서 주택 분양 7년부터 30년까지 쭉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다른 데서도 충분히 주거 수요는 입법 행정 지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언론 수요 조사 이제 받아보셨던 것 같은데. 죄송한데 질의가 끝나시면 계속 하시면 딴 사람 질의를 못합니다.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기 이현 기자님, 예. 네, 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공공 캠퍼스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임대형 그 입주 대학과 그 분양형 입주 대학이 각기 그 시공, 준공 날짜가 다 틀린데요. 이거는 뭐 분양형은 그 대학이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차 모집을 진행하셨는데 그 모집에 응한 그 대학이 몇 개 대학이나 있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임대형에 들어오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 발표 드린 대로 5개 대학이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4년부터 한밭대부터 시작해서
그 서울대하고 KDI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가 먼저고요. 충남 충북대가 먼저고 서울대 KDI까지 24년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인대형 캠퍼스의 준공을 저희가 올해 내에 이제 준공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분양형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측에서 스스로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들여서 들어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2차 입주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차 입주 모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월 달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쪽에 수신호를 보내셨는데 그 이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개 대학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가, 이게 왜냐면 어느 대학은 될 수가 있고 어느 대학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저희 총장님께서 지금 일정이 있으셔서 2개 정도는 질의를 받고 가시려고 하니까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총장님 답변을 하시고서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택 기자님. 비트뉴스 이희택 기자입니다. 어떤 그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정부의 부책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총장님도 작년 8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 내려오셔서 여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맞추도록 하겠고 서로 경쟁하듯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공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같은 경우는 오늘 행복청 업무국의 브리핑상으로 봤을 때는 차질 없이 갈 것이라는 어떤 로드맵이 좀 그려지는데,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규칙 제정이라든가 그런 완공 시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203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8월에 약속한 것처럼 정부 의지만 있다면 2027년이나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 주무관청의 행복총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묻겠습니다.